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죠.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의식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제 직업이 옷을 입히는 직업이잖아요. 50년 넘은 낡은 집도 그녀를 만나면 새롭게 태어납니다. 집도 저만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공간. 답답한 도심이 싫어 산속으로 간 디자이너도 있습니다. 나훈아 선생님이 이름 지어주셨고 이회수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씨예요. 문제투성이 낡은 집에 생명을 불어넣은 두 유명 디자이너. 이번엔 그녀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천혜의 자연 풍광이 그대로 살아있는 충북 괴산. 오늘은 새로운 소장님과 함께 갑니다. 건축탐구집 오늘의 프레젠터를 맡은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대한민국의 땅콩집 열풍을 일으킨 이현욱 소장님.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집의 주인공은 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연을 집으로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 자연의 이제 기능이나 요소들을 실내에 연출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늘 소녀 같은 모습이라니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잠깐만요. 저랑도 인연이 좀 있는 분 같은데요? 선생님 작업하시느라고 안 들으시나 봐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한복하죠. 보자기 아티스트, 강사, 동화 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면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녀를 만나러 간 날은 오랜 가뭄 끝에 달디단 봄비가 내렸습니다. 산골 생활이라는 게 비가 오면 꼼짝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효재 씨는 아니라네요. 오늘은 또 뿌리 길어. 쑥을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쑥과 이른모를 풀꽃을 꽂아놓으면 뿌리채 꽂아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달씩 가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살려주고 나는 산신령이야. 쑥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 이름 모를 풀꽃도 특별한 존재로 만드는 그녀의 장명 센스. 이 속에 사는 저는 그냥 기쁨놀이 막 의미를 부여하고 기쁨놀이 하고요. 이곳에서 그녀는 사계절을 4번째 보는 중입니다. 달맞이는 뿌리가 너무 억세서 뽑다가 엉덩방아 막 혼자 찍고 혼자 웃고 씨름하고 살아요, 풀과. 피디님, 우리 대박이야. 안개 오고 있어. 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 좋아서. 택배 오네. 택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비 오는 날. 특급 서비스. 와.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소녀 감성으로 돌아간다는데요. 과연 그녀의 집은 또 얼마나 볼 게 많을까 궁금해지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가 네. 아주 오래전에 네, 같은 회사에 모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현욱 소장님과 효재 씨는 11년 전 같은 광고에 출연을 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 얼굴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10년이 넘었죠. 11년째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언제 또 여기에서 또 집을 또 지으셔가지고 또
선생님 너무너무 일단 이 산속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학수고대 기다린 게 네, 네. 산속에서 주치 선생님 기다리듯이 기다렸어요. 오늘은 집 자랑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집에 네. 문제,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아니 문제라니 얼핏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럼 이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제 불편한 집이네요. 어쨌든 처마가 있으면 되는데. 심각한 얘기는 차차 듣기로 하고 그나저나 이 나뭇가지는 뭐예요? 경계선인가요? 요게 좀 특이한데. 여기서 다 멈추는 거 이렇게 선생님처럼. 아. 처음엔 네. 여기가 산속이니까 택배 하시는 기사님들 편하시라고 하트로 그려놓고 하트 그려진 집이요 이러면 아. 너무 쉽게 여기까지 차가 왔어요. 네, 안까지. 너무 잘했어 했더니 마당에 파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차가 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세요라는 뜻이네요. 동네에서 버리는 소나무 가지 질질 끌어다 놓으니까 그런 대로 다 발길을 멈추면서 즐거워하세요. 네, 어쨌든 뭐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네네. 제주도에 가면 이제 돌담에 네네. 나무 하나 딱 해놓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어쨌든 얘기하고 들어와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죠. 네. 마당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네. 4년 동안 이 마당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처음엔 하얀 꽃을 심고 싶었고 네. 또 포기하고 그대로 둬보자 해서 네. 이렇게 오솔길이 만들어지기까지 4년 걸렸어요. 아, 이거 나름대로는 그래도 네. 4년 동안 만든 오솔길이네요. 네. 이 안에서 오솔길이야. 오솔길 그러니까요. 만들었고 네. 이제 불멍하는 곳이고요. 네. 이렇게 풀담. 아, 풀담이요? 네. 네. 저는 풀로 담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세월이 만들어낸 거죠. 그나저나 효재 씨 이곳에까지 내려와서 터를 잡은 건 무슨 인연이래요? 저도 태어나서 괴산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연고가 없는 곳. 무지를 찾았죠. 산과 바위가 나무가 좋은 곳. 선생님, 이 집에 이름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마당은 봄눈다방이라고 하고. 봄눈다방. 네. 봄에만 와야 되는. 아니, 봄눈이 그냥 속절없이 녹아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고집을 좀 없애야겠다. 봄눈처럼. 봄눈다방. 다방인가요, 저게? 예, 다방. 오. 입이고 소나무로 그리고 저기 머리 머리. 헤어스타일 만들어 주고요. 네. 봄눈 다방. 네. 집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층에 다실과 주방이 있고요. 2층에 방 2개가 있는 구조인데요.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처음 맞닥뜨리는 이곳이 주방 겸 다목적 공간이랍니다. 저 공간의 이름은 명의루. 식문화 강의실로 쓰여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 매너 수업도 하고요. 눈 가는 데가 많으니까 사실 명의루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건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수다가 많아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저기는 수다방처럼 쓰여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많기는 많네요. 아, 이거 왔는데 재밌는 또 소품이 있네요. 네. 이건 뭘까요? 한번 열어보세요. 아, 열어봐도 될까요? 네. 이 보물이 혹시 사탕 아닙니까? 다들 좋아해요. 아, 캡슐 커피. 도시에서들 오시면 네. 막 그 카페인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짠 하면 아. 걔가 캡슐 커피와 각종 티백을 보관하는 바구니들. 역시 효재 씨답죠. 그래서 이 글씨는 이회수 선생님께서 라면 젓가락으로 써주신 글씨예요. 라면 젓가락이요? 예. 효제의 손끝에 닿으면 누더기 헝겊도 선녀의 날개옷이 되고 초근 높이도 진수성찬이 된다. 저 잘 살아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구나. 이런 벽과 그 아래 겨울
가을 되면 네. 그 석화가 쪄먹어요, 많이. 석화굴. 예, 근데 네. 어느 날 석화굴이 네. 이런 애가 온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 네. 어딘가 네. 굴 회사에 시집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두, 힐 있는 예, 구두로. 힐. 효자스럽네요. 디자인이. 저 그리고 어느 날 아. 제가 차 마시고 있는데 너무 우아하게 나뭇잎이 실내로 날라 들어왔어요. 네. 아, 그게 너무 행복해서 넌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러고 또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네, 뭐가. 얘는 운전자 앞으로 또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해서 네, 네.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네. 결국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으로 탄생한 거네요. 마당에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 공간이 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엄숙해지는 거와 그렇죠. 같은 네, 이치인 네, 거죠. 오, 천장에 매달아 놓은 나무까지도 신선한데요. 아, 이거 천장에다 이거 무슨 나무를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죠? 물풀의 나무예요. 물풀의 나무요. 새총했다고 하고요. 아, 딱딱한. 네, 맷돌 손잡이하고 나무 네, 중에 네. 단단한 나무래요. 제가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젖혔을 때 보고 있으면 치유가 되고요. 처음부터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렇지만 이 집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공개하고 소통하고 많은 건축가들이 나름대로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채우는 거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구조적인 문제는 좀 보여요. 예. 바닥 장선이라는 게 네. 폭이 넓잖아요. 네. 여긴 좁고 네. 그러면 이제 좁은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선 방향을 뭐 일로 보내고 제가 보니까 장선은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예. 좀 부분이 좀 끊어져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벌어졌어요. 예. 그런 것들은 제 전문가로서는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 이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머, 3년이요? 어머, 그럼 이거 시한부 집이잖아요. 문제가 많다더니 진짜였네. 장선이라는 게 바닥의 하중을 견디기 위해 시공을 하는 건데 이 집의 경우 장선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 집이 너무 이쁘게 꾸미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고치면서 주방 옆 다실에는 대나무 숲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잔뜩 심어 놓으셨나요? 감사해요. 심었다고 표현해 주셔서. 네, 대나무를 심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이유를 얘기하면 급 실망하실 거예요. 얘기해 드릴까요? 이 멋진 대나무 숲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자연의 요소를 자꾸 집으로 끌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유는 알고 보면 네. 간단해요. 네. 창문 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린 거예요. 효재 씨 정말 아이디어 좋다. 전시회가 끝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대나무 방, 운상정 이렇게 불리죠. 함께 무대 의상을 한 분이 나훈아 씨 여기 가봉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저 전시회요 어째요 막 이렇게 하니까 123층 롯데월드타워에서 123층이면 운상정 구름 위의 정자라고 써주고 가셨고 그리고 늘 이렇게 끼고 살아요. 구름이 늘 머무는 곳 운상정. 그런 곳에 살아서인지 효재 씨도 신선 같아요. 그러니까 최초인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목당꽃 매듭이에요. 목당꽃처럼 풍요로워서 목당꽃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죠. 비녀 매듭, 비녀를 찌른 모습이라고 제가 묶을 때 비녀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걸 받고 공통된 답이 있어요. 아까워서 어떻게 불러. 같은 마음인가 봐요.
이름 없는 것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 그 순간 사물도 공간도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네요. 이 집은 지은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아니에요. 아니요.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제가 지었다면 이렇게 처음 집을 짓지는 않았겠죠. 이 집은 그냥 네모난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깍두기 집 안에 효재가 술을 놓은 거죠. 술. 관리를 안 하셨나 봐요. 우선 목조주택인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외장재가 적산목으로 했는데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원래는 오일 스텐을 칠해서 오일 땐 매년. 바른 거예요. 매년 바르시나요? 한 번 발랐어요. 한 번. 매년 칠해야 돼요. 그럼요, 매년 칠해야 돼요. 사람의 피부는 똑같습니다. 어.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내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처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오, 모자 비유 너무 잘하셨어요. 목조주택은 평균 1, 2년 간격을 두고 오일 스테인 처리를 해줘야 한대요. 그래야 외장의 변색을 막고 내구성도 길어진다는군요. 처마음 없는 집에 산다는 건 네네. 비, 바람, 눈 다 맞고. 그러니까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햇볕이 되게 따갑거든요. 저 집도 이제 따가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조들이 옛날부터 처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500년 살아보니 야, 안 되겠다. 이 기후에 맞는 식으로 이제 건축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 집이 나라고 생각하고 아 우산도 필요하겠네. 네. 아니면 모자도 필요하겠네. 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우리 집에 이렇게 고달프게 가요, 화장실을. 아 불편한 화장실이군요. 그리고 방문, 이 문도 거꾸로 그러니까 딸렸어. 문 여는 방향도 거꾸로.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요. 네. 효재 씨가 가장 힘을 준 공간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야말로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래요. 아기자기하죠. 네, 화분도 있고 역시 보자기도 있고. 네. 이제 제가 화장실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화장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잠깐이지만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랑 우리는 다 한 번쯤 대화하고 자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왕자 오르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기는 제 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읽어봐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잠깐. 잠깐이요. 장점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를 쓴 사람과 읽어주는 사람. 어머, 오늘 화장실에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랫줄에 널려있는 속옷들, 눅눅한 수건, 욕조 구멍을 막고 있는 머리칼. 그러다 잊혀지겠지요.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하얀 수건에 레이스 꿰매고 빨래는 줄 맞추고 빠진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늘쌈지에 모읍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와, 감동. 오늘 전체에서 화장실에서 둘이 건축에 버리는 있었나요? 이 퍼포먼스가 저는 제일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곳에도 문제가 있다지 뭐예요. 근데 화장실 오시는데 네. 뭘 들고 오셨나요? 여기는 누수가 돼가지고 이 불이 안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네. 수리한다고 뚝딱거리는 게 싫어서 네. 그냥 이 상태로 네. 불이 안 들어오는데 초 켜고 초를 켜서. 예, 초를 이렇게 켜서 항상 켜놓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유리 뚜껑이 꼭 있어야 돼요. 문 운치는 열었다가. 있네요. 그냥 운치라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정전되고 비가 새고 이러면 짜증으로 연결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슬그럽게 그냥 이겨나가시는 뭐 촛불 새라 피지 뭐. 맞아. 아이 새라. 그럼 나는 촛불을 켜리라. 경치에 반해 덜컥 살게 된 집이다 보니 여기저기 문제투성이인 거죠. 처음엔 짜증도 났지만은 이제는 오히려 그 불편함을 즐기는 쪽으로 생각의 전환을 했다지 뭡니까? 그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가 누수가? 그렇죠. 누수가 계속돼서 이제 이 나무가 어쨌든 시간에 의해서 이제 변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효재 씨 아무리 사람 들어와서 복닥거리는 게 싫어도 보수 공사는 빨리 해야겠어요. 누수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뜯어보면 훨씬 피해 범위가 넓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글쎄 시골집에 굳이 2층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네. 불편하시니까 아우 경치가 좋네요. 올라오니까. 2층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랍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서 네. 어쨌든 문이 이제 바깥으로 여네. 그래서 바깥으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처마가 없다 보니 불편한 것 투성이죠. 그 우산은 어쨌든 접어서 이렇게 급하게 던지고 던지고. 후다다닥 이렇게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풍미가 없어지고 네. 뭘 후다다닥 거리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삼면에 좀 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마가 없어서 워낙 서양빛이 들어오니까 늦게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항상 입김이 보이는. 추워요. 너무 춥고 오죽하면 여기를 수장고 창고방으로 쓰겠어요.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붕 삼각형 공간이 있으면 그 삼각형 공간이 사실은 중요한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그 우리 집을 통해서 네. 그 로망 시골집 로망 있는 분들은 꼭 하나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붕은 꼭 필요하다. 네. 처마, 처마. 경사지붕. 경사지붕.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최대한 꾸밈을 배제한 그녀의 침실.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녀가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지요. 눈 뜨면 찬물을 끓이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물 따르는 소리가 이 공간에서는 폭포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방의 장점은 누워서 별 보고 달 볼 수 있는 거. 밤이 되면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특별한 선물 때문이랍니다. 선생님 다운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야지, 겨울은 당연히 이제 추워야지. 어쨌든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자연을 안에 끊어들여서 나름대로는 공간을 디자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효재다운 집 같아요. 감사드려요. 응원해 주셔서. 다들 짠해하면서 서울들 떠나거든요. 네. 저도 그러고 떠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고쳐 살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느 집이든 구멍난 천정에서 비가 쏟아져도 또 다르게 예쁘게 살 거예요. 언제나. 꽃밭을 만들어야겠어요. 미니 꽃밭. 이거 좋다. 뾰족한 부분을 쓰임새가 있는지. 오, 이렇게 잘 커주다니. 어머, 고마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티를 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산신령 놀이라고 이름을 정해줘요. 내가 산신령이야 이러고. 나에게 집이란 진행형이다. 완성은 없다. 효재스러움으로 더 풍요로워질 여름. 기대해 볼게요. 영화 기생충 이전에 오스카 무대를 밟은 최초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우도 감독도 아닌 의상 디자이너입니다. 건지탕구 집, 두 번째 집, 그분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현욱 소장님과 함께 고즈넉함이 살아있는 서울 구기동으로 갑니다. 빗달길에 위치한 이 집이
두 번째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인가 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근장 디자이너입니다. 건축가입니다. 네. 저는 세상의 모든 것에 옷을 입히고 싶은 디자이너 목은정입니다. 목은정의 딸이자 후배, 디자이너 후배인 김채영입니다. 처음엔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주로 했던 목은정 디자이너. 그러다 한복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워 한복 드레스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게 해외 유명 스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네요. 서울 시내부터 저쪽에 포천까지 한 100군데 봤습니다. 네, 나와 있는 매물 100군데를 봤고요. 저희가 이제 강아지가 3마리가 있고 사람이 셋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행복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 집은 딱이었어요. 엄청난 발품을 판 끝에 만난 집. 그 오래된 집인데 네. 담이 멀쩡한 것 같아요. 네. 깨끗하고 담장이도 그렇고 위에는 또 나무담을 같이 해가지고 되게 멋스러운데요. 제가 이 집을 구했을 적에 네. 이 담을 허물거나 이 외벽을 손대고 싶지 않았던 이유가 네.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이 70년대에 지은 벽돌집인데 이사하면서 다시 쌓은 벽돌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지어진 게 1970년대라고 하니까 좋기 50년도 더 된 집인데 구옥치고 담장이 튼튼한 것이 첫눈에 쏙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는데요. 바로 널찍널찍한 내부 공간이었대요. 안에가 확 터졌는데요? 네, 좀 보여요. 넓게 이렇게 탁 트이는 공간. 이렇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진 않고 탁 트여서 좋는데. 구조 변경이라는 대공사를 하지 않고도 넓은 거실은 작업실로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거죠. 들어가는데 특이하네요. 이렇게 뭐 이게 신발장인가요? 이렇게 장이 한 벽에 그냥 꽉 채워 있는데. 사실은 옷장입니다. 제가 이제 옷장이요? 패션 디자이너다 보니까 작품들도 많고 네. 이제 샘플링하는 의상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옷의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결국은 거실까지 나온 거네요. 네, 어쩔 수 없이. 네,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벽을 이용해서 웬만한 집을 좀 정리한 거가 안 그러면 이게 다 어디 놀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딘가는 또 가야 되니까.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이쪽 벽이 되게 이렇게 알록달록한 대리석 같은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뜯어내고 나서 네. 다시 마감을 하느니 그쵸. 내 필요한 공간으로 장으로 마감을 하자가 사실 이제 좀 건축 비용을 줄이는. 제가 제일 많은 짐이 옷이잖아요. 옷, 신발, 가방. 근데 그걸 다 그냥 보이는 노출이 되게 하고는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09자의 붙박이를 설치를 했고 또 딸도 그 미술을 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둘의 집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제 방을 가보시면 침대하고 붙박이장밖에 없어요. 네. 아니 따님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 그럴만도 하네. 삼면이 바다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삼면이 붙박이장이라니. 왜냐면 나중에 바꾸는 건 다시 또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가 갖고 싶은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 안으로 많은 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공간은 깨끗해진 거죠. 거실 한켠에는 주방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주방은 작은 주방이지만 네. 식탁은 엄청 큰데요? 네, 3,600으로 만들고 최대한 크게 할 수 있는 공간. 그 딱 들어왔을 때 저 문틀을 벗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인을 거기에 맞췄- 기준을 맞췄고요. 근데 식탁이 커야 되는 이유는 물론 수납도 있지만 제가 저쪽 반은 주방의 이제 엄마로서의 여자, 이쪽은 제가 일을 하면서 작업 공간이네. 네, 또 다른 책상을 또 놓는 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용도로 사용하자라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을 이 크기를 짜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10군데 알아봤는데 네네네. 다 안 된다고 하셨고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도와주셔서 도면을 그려주셨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먹고 살라고. 의상 디자인 하듯이. 네, 옷도 이제 패턴이 있어야지만 옷을 만들잖아요. 보통 요 큰 거대한 면이 네, 식탁 겸 조리도 하고 네 작업도 작업도 할 되고, 수 네네네. 식탁과 작업대를 따로 놓지 않고도 한 번에 두 가지 용도를 다 해결하게 된 거죠. 생각을 하는 게 아이디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내는 걸 디자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은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이 돼야 돼요. 건축이 올라가야 돼, 집으로 따지면. 이 표현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 이게 옷, 음식, 건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작업 중인 의상은 가수 김연자 씨 의상이래요. 우리 집마다 색깔이 있듯이 우리 김연자 선생님한테도 그 옷의 색깔이 있어요. 블링블링하고 지금 한복 명주를 가지고 그 투톤 작업을 해서 사람을 날씬해 보이게 하는 작업. 그리고 반짝거림이 같이 들어가는. 네. 나의 최고의 모델. 케이프 느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할 때. 그렇지. 블링블링 아모르 파티. 의가 이제 세상의 모든 것에 옷을 입히다가 이제 제 꿈이니까 건물도 그렇고 다 다른 특징적인 옷을 입어야지만 사실 내 건물 같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 거를 갖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잖아요. 욕망이잖아요. 화려한 의상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거실은 전부 화이트 톤으로 했지만은 혹시라도 밋밋해 보일까봐 공간마다 샹드리에를 달았답니다. 등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포인트를 잡으신 거고. 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노란 이제 이런 조명이 되게 아늑하고 다른 어떤 마감재나 이런 비용들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저렴한 집의 어떤 느낌이 나잖아요. 특히나 화이트 톤은. 맞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컴프러치를 할까? 아일랜드 식탁 뒤쪽으로도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집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이렇게 넓었고 이제 저쪽으로 뻥 뚫려서 주방이 있었고 그 주방 공간이 저희한테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주방 공간을 아예 막아서 어쩐지 주방이 너무 좁다 했네. 주방 공간에 문을 달아 옷방 하나를 더 만든 거군요. 아니 문에도 벨트가 많네요. 네. 숨어 있는 공간인데요? 비밀의 방이네요. 네. 전 방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작가로 따지면 책이겠죠.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작품들, 샘플이 되는 옷들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또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원단만 다 모아놓은 공간이 따로 또 탄생을 했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사비 예산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렴하게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이런 작업 공간을 만들려면 작업실을 또 별도로 만들면 가벽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네. 돈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식탁도 놔야지, 책상도 놔야지.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사실 한두 끝도 없거든요. 예. 맞아.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웬만한 건 직접 시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커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옛날 건축이다 보니까 갤러리 창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패널 커튼을 다름으로 해서 그 갤러리 창의 느낌이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안 곳곳 아기자기한 소품 역시 모두 그녀의 작품들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 부모님이 한옥에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되게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처음에 시작하지 못했어요. 제일 저렴한 금액에 우리의 짐이 들어가 우리 사람 3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평수는 한 18평 정도의 방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조그맣게 있었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협소하다고 하지만 아이였던 제 입장에서는 내 방에서 엄마 아빠 방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좀 올드하고 뭐 싱크대 같은 부분 되게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그냥 다 일단 시트지 먼저 붙였던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 직접 커터칼을 사서 센치를 잰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오려서 수건을 돌돌 말아서 쫙쫙 붙였죠. 지금 거의 선수됐고요. 제가 그 렌탈을 하는 동안은 제 집이잖아요. 저는 하루를 살더라도 나다운 집에 살고 싶어요. 나의 색깔이 있는 집에 살고 싶고 설사 빌린 집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는 한 내 집이라는 생각으로 늘 특별하게 꾸몄던 거죠. 사실 모근정 디자이너의 알뜰살뜰 정신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날 집을 가다가 저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버려져 있는 거예요. 주워봤다는 거예요? 네, 저는 그런 거 참 잘해요. 이렇게 큰 거울은 굉장히 비싼데? 이걸 집에 갖고 가서 나만의 색깔로 또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사실 주워와서 금분을 발랐어요. 사포 다 하고 예전에 아파트 살았거든요. 엘리베이터에 막 끙끙 혼자 싣고 이렇게 예쁜 거울을 듣죠. 이 테이블 제가 다리 따로 상판 따로 제작을 해갖고 제가 다 붙인 거예요. 이 뒤집어 놓고 일단 다리를 먼저 붙였어요. 그 다음에 뒤집은 상태에서 그 금분을 다 칠해서 말린 다음에 뒤집어서 세팅을 한 거죠.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 내가 생각했던 거에 100%가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100%를 표현하기 위해서 직접 제작을 하는 거죠. 집을 내 마음대로 꾸민다는 건 A부터 Z까지의 순서를 정하고 A부터 Z까지의 그 마감까지를 본인이 다 완벽하게 직접 가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손에 이렇게 상처 같은 게 있으면 나로서는 솔직히 속상하긴 하죠. 근데 저도 어깨너머로 많이 배웠어요. 저도 외국에 있으면 자취를 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실 한쪽에 자리 잡은 방은 모던한 거실과는 완전 분위기가 다른데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요. 들어왔더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다른 깜짝 집이죠. 놀랐어요. 네. 원래부터 이게 갖고 계셨던 네, 어머니가 쓰시던 자기장. 장. 네. 네. 아. 자개장이 있는 안방에 대한 어떤 이렇게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뭔가 벽을 고치고 창을 바꾸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그냥 소품 가지고 이 방을 또 연출을 하고 네. 있는 걸 그냥 살리고 요 이제 몰딩 같은 경우도 좀 어울리진 않는데 네. 기존에는 그냥 살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전 몰딩 그대로. 그러니까요. 근데 인테리어라는 건 그래요. 어떤 공간은 포기해야 되고 어떤 공간은 힘을 줘야지 여기저기를 다 손대면 여기도 싸구려가 되고 저기도 싸구려가 되고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들고 네, 효과도 없고 그래서 네. 좋은 방식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부분.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아유, 제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기는 이 방을 거실처럼 고쳤다면은 고가구하는 분위기가 영 안 맞았겠네요. 선택과 집중, 딱 그거네 그거. 이 정도의 공간을 하는데 실내만 한 1억 2천 정도가 나왔고 첫 A 업체 지인을 통해서 오셨던 분들은 한 8천만 원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직접 못을 들고 옆에서 어시스트를 하고 직접 시공을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한 4,5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실내를 다 끝냈죠. 반값으로 끝냈죠. 9억을 리모델링 하는 거는 예산과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러니 고칠 곳, 안 고칠 곳을 선택하는 게 최고의 가성비를 낼 수 있는 방법이죠. 모근정 디자이너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은 시원스런 통창이 멋스러운 부부만의 침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내려갔더니 지하가 아니네요. 네, 정원과 연결되는 마당이 여기 있네요. 네. 아, 레벨 차가 한층 차이가 네. 있나 봐요. 네, 저희가 1층입니다. 거꾸로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2층 집의 경우 일반적으로 1층엔 거실과 주방이 2층에 침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집의 경우는 1층에 침실이 있고 2층에 거실과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저는 저의 그 수면과 이 정원의 그 지기를 같이 연결한다는 느낌이 너무 좋고 원래는 여기 작은 창이었는데 원래는 네, 지하니까 아무래도. 네, 통창으로 여기를 다 오픈을 시켜버렸죠. 네. 그것도 최대한 개방감을 이제 네. 마당으로. 네. 통창 가득 들어오는 정원 풍경이 예술인데요. 이 침실에도 여느 침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면서요? 등이 생뚱맞게. 원래는 등이라는 게 조명 그 밝기 때문에 정가운데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입구에다가 이렇게 등을 다셨어요? 저희 이제 부부가 TV를 보면서 잠이 들거나 막 골프 방송을 보는 게 좋은데 이 등이 가운데로 갈 경우에 이제 시야가 약간 가려지는 거 첫 번째. 네, 이해가 가네요. 어쨌든 TV는 있는데 샹드레를 달면 TV가 가. 네. 재밌습니다. 네. 부부가 쓰는 침실을 지나면 작은 거실 겸 화장실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요. 아, 이곳에 문제가 좀 있네요. 아, 좀 피해가 있군요. 아무래도. 네, 여기 크죠. 아무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네. 이게 오래된 그 관이다 보니까 네, 누수가. 2층에서 물이 어느 날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설비 전기 같은 게 50년 된 정도 되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 바닥 난방은 다 교체를 합니다. 아. 네. 사실 구옥은 누수와 결로 문제를 언제나 꼼꼼히 살펴야 한다죠. 겉보기엔 멀쩡해도 뜯어보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예산도 넉넉하게 잡는 게 필수랍니다. 이제 그녀가 가장 신경 쓴 공간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분이에요. 그래야지. 어쨌든 마당에서 보면 사실은 2층은 어떻게 보면 작업 공간, 네. 그다음에 1층이 이제 프라이빗한 이제 침실 공간이잖아요. 그 이 마당 공간은 뭐 가족을 위한 공간인가요? 이 친구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 친구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 장애물이 없이 네. 이렇게 널찍하게 해야 대형견을 키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고 이제 담장을 그 천고벽돌로 쌓으면서 네네. 이 친구들이 시원하게 벤치, 야외 벤치를 만들어주고 아, 저희 이제 사람을 위한 벤치가 아니고, 네. 아, 이 친구들은 네, 우리 아가들이. 아, 보니까 뭐 마당에 어마어마한 수영장이 있네요. 네. 네. 수영장을 갖고 싶었어요.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서 네네네. 예, 포크레인이 한 5번 와서 와. 네, 땅을 파고 네. 저 안에서 또 파보니까 또 암석이 있는 거예요. 돌이요, 돌. 네, 그것도 발파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상태를 보니까 타일이 네.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워낙 덥고 겨울에 네네. 워낙 추우니까 네. 수축을 해서 이제 타일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타일 시공이 좀 어려워요. 관리가 어려워요. 네. 차라리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데크로 덮어놓는 게 나중에 알았습니다. 네. 이제 저도 새로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짓게 된다면 저 좀 다음에. 크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작게 자쿠지 정도의 네, 그쵸, 그쵸. 네, 그 정도만 만들어서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첫 집은 시행착오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어디까지 할 거냐를 되게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그 선택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아예 살리겠다 아니면 요건 바꾸겠다. 그래서 그게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건드리는 게 맞거든요. 집이 깨끗하고 뭐 도배지가 이쁘고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이 집 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실히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면서 천천히 고쳐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컨트롤을 잘 하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우, 감성적이에요. 예쁘네. Je ne sais pourquoi 캠핑하기 딱 좋은 계절. toujours penser à 좋아. 짠맛을 희석시켜줘서.
넓은 마당 덕에 기존에 쓰던 캠핑카도 가져올 수 있었죠. les baguettes. 지금이 이런 단독주택에 살 때의 가장 좋은 계절? 요 찰나.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덥고. 어쩌면 이 한 달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11달을 청소를 하면서 고생하면서 관리하면서 사는. 이제 또 잔디 깎는 계절 돌아오겠지. Revois les lumières. 그냥 저만의 역사책을 쓰고 있는 듯한? 저쪽을 쳐다보면 걸레를 빨다가 울었던 기억도 나고 탑 하나를 해놓고 저기서 무슨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을 때 정성을 들이는 그래서 그런 요소요소의 역사와 추억을 갖는 공간인 것 같아요. Ce n'est pas juste une ville.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Juvénile. 내일이 이제 허무는데 그 늦둥이를 사랑 많이 받아서 그래요. 부모라는 거는 There's so much you have to go through. Find a girl. If you want, you can marry. Look at me. 화물연이 그렇고 또 팔년이 그렇고 첫 번째가 있는 모습은 그대로 살리고 싶다였거든요.